그럼 이제 10장 1절에 선적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적분의 데피니션인데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일이라는 게 있으면 어떤 질량 M이 있을 때 가령 힘을 이렇게 가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질량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실제로 힘의 Y 성분은 움직이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Fx 성분만 움직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1이라는 것은 F에다가 그 움직이는 양의 벡터 이너 프로덕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벡터장 F가 있을 때 그것을 움직이는 면적하고 움직이는 길이하고의 이너 프로덕트를 쭉 합친 어떤 곡선에 대해서 적분한 것을 라인 인테그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라인 인테그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때 R이 파라미터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F도 일정한 값이 아니라 어떤 벡터장에서의 값이라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그거를 일단은 간단하게 예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먼저 fxy가 이런 마이너스 yi에다가 플러스 xj라는 어떤 벡터 필드라고 합니다. 이 벡터 필드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울파랑 알파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벡터 필드는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가는 벡터 필드입니다. 돌아가는 벡터 필드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벡터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이런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카운터클락와이즈 패스를 따라서 이 벡터 필드를 적분을 해보라는 건데요. 여기서 카운터클락와이즈로 이 패스를 그려보면은 여기서 1,0입니다. 1,0이고 0,1이면은 요런 원의 패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 원의 패스에 따라 가지고 요 벡터 값들이 얼마나 다 값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적분을 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벡터 값이 각각의 요거를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벡터 값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벡터 값들이 있고 그다음 이게 이런 f에 대한 벡터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에 대한 곡선이 있을 겁니다. 패스가 이렇게 돌아가면 각각의 짧은 패스에 대해 가지고도 여기가 r이고 r에 뭐 여기가 t고 t 플러스 아주 조금 지난 뒤에 t면은 여기가 dr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하고 이 길이에 대해 가지고 이 벡터가 얼마의 값을 가지는가이니까는 f에다가 dr을 이 값을 전체를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적분하는 게 벡터 라인 인테그랄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R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R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패스라고 하면은 R은 1,0에서 0,1까지 카운트 클락와이즈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게 R이라고 하면은 파라미터를 이걸로 T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R 코사인 근데 길이가 1이니까는 코사인 T의 I 더하기 사인 T의 J가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의 I 플러스 코사인 T의 J가 되고요. 그러면은 라인 인테그랄은 F의 dr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적분을 보면은 파라미터 t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dt로 적분을 하면은
여기에 dt분의 dr을 적을 수 있고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여기서 이거는 dt분의 dr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보면 0에서 지금 2파이까지죠. 0에서 2파이까지고 f는 마이너스 yi 플러스 xj고 더트 프로덕트고 마이너스 사인 t의 i 더하기 코사인 t의 j가 되고 dt가 됩니다. 그러면은 0에서 2분의 파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y 사인 t 플러스 x 코사인 t dt가 되는데 여기서 y하고 x를 다시 파라미터 t로 표현하면 y는 사인 t고요. x는 코사인 t니까는 결국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dt가 되니까 안에가 1이니까는 2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결국은 원의 반지름이 1일 때 2파이 r이니까는 원주의 길이는 2파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니까는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는 2파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간단히 그건데요. 이렇게 라인 인테그럴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연습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적분에 대한 다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헬리컬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런 경로를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은 벡터의 값을 선적분하라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식을 보면은 이거죠. 사실은 이게 이미지적으로는 그렇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이라서요. 일단 공식에 따라서 그걸 보면은 이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사인 ti 플러스 코사인 tj 플러스 3k r의 미분치죠. 그러면은 이 값은 원래 이 값은 미분을 하면은 r을 미분하고 dt 이렇게 되는 걸로 이니까요. 요게 요 값이 dt분의 dr입니다. 따라서 zi 플러스 xj 플러스 yk 여기다 이너 프로덕트하고 요 값이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사인 ti 플러스 코사인 사인 t j 플러스 3k가 들어가고 dt가 되겠습니다. dt가 지금 0에서 2파이죠. 0에서 2파이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0에서 2파이 하고 근데 여기서 z, x, y 값은 각각이 또 요 값이니까는 이게 z가 이 값이고 x가 이 값이고 y가 이 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코사인 3t i 플러스 코사인 t의 j 플러스 y는 사인 t의 k 여기다 이너 프로덕트 요 값을 그대로 다 하면은 0에서 2파이 하고 이거하고 이게 계산되죠. 마이너스 3t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3 사인 t 이렇게 해서 dt를 하면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선적분에서 조금 다른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했던 선적분의 공식이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벡터 필드가 있고 이게 경로입니다. 경로. 이 경로를 따라 가지고 쭉 적분을 했을 때 얼마의 값이 나온가인데, 그때 이 값을 처음부터 이거를 성분으로 분해해서 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dz가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dxi 플러스 dy t 플러스 dzk니까는 각각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선적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 값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값을 라인 인테그랄을 해라. 근데 패스가 이런 식, 뭐냐면은 x하고 y가 있고 0에서 1까지 0,1에서 패스가 쭉 내려왔다가 0,0까지 와서 1,0으로 가는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거를 접근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이거 경로가 지금 여기 C1이 있고 C2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이니까요. 그러면은 C는 C1이라는 경로 플러스 C2라는 경로 두 가지를 각각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y dx 플러스 x dy 이꼴 C1의 마이너스 y dx 플러스 x dy 플러스 C2의 마이너스 y dx 플러스 x dy인데요. 여기서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0,1에서 0,0으로 왔을 때는 x의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0입니다. 그리고 0,1에서 0,0으로 왔을 때 x는 항상 x 자체가 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0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살펴보면은 y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y 값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0이고요. 또 y 자체는 여기를 적분하려고 하니까 y 자체가 지금 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0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적분을 있는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0입니다. 그러면은 선적분에서 경로 오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패스 디펜던스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인데요.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이해가 됩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구해보겠습니다.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는 XY의 J라는 형태의 벡터가 있습니다. 이때 경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경로는 C1이라는 경로는 TI 플러스 TJ라는 경로입니다. 일직선으로 가는 거고요. R2이라는 경로는 TI 플러스 T제곱 J 이렇게 가는 경로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로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것만 하나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럼 F dr이니까는 F 다시 dt가 되는 거고요.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그럼 C1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요거잖아요. 여기서 막바로 대입을 할게요. x하고 y는 이 t니까는 t xy에다가 j하고 이너 프로덕트에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i j가 되죠. 따라서
I J DT가 됩니다. 근데 요것만 나오니까는 C1에서 XY DT가 되고, 이때 X하고 Y는 각각이 T고 T니까는 T의 제곱 DT 0에서 1까지입니다. 그러면은 3분의 1 T의 3성이니까는 0에서 1이면은 3분의 1 값이 나옵니다. 이 경로로 따라서 접근을 하면은 값이 3분의 1이고요. 이것도 해보면은 값이 5분의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어떤 벡터장을 접근을 하는데, 어떤 경로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데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달라지는데요, 같아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로 오전송이라는 거, 패스 디펜던스라는 말은 사실은 사회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잡담삼아 잠깐만 들어두시면은, 여기 코티 자판이라고 합니다. 코티 자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타자기를 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작은 게 앞부분에 리본을 이렇게 딱 때려 가지고 잉크가 있고 여기에다가 종이에다가 글자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치면은 비슷한 동네에 있으면 이 글자가 이 타자 찍는 게 올라가면서 서로 엉켜버리거든요. 엉켜버려서 자주 사용하는 거를 일부러 막 띄워놨습니다. 오히려 효율을 찍어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엉키는 거를 방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걱정은 없지만은, 이런 자판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디펙토 스탠다드라고 하는데요. 디펙토 스탠다드. 그냥 예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 지금은 바꾸기가 곤란한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터의 자판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개발된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는 약간 불편한 것이 있지만 그 경험 속에서 온 것이라는 의미에서 패스 디펜던트다. 우리의 삶은 패스 디펜던트가 많습니다. 사실은. 요거가 마찬데요. 자동차에서 RHD, LHD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Right Hand Driving, Left Hand Driving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핸들이 여기 있죠. 이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고 여기 한 사람 앉아 있고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이랬는데 요거를 차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레프트 핸드 드라이빙이고요. 일본 가면은, 일본이나 영국 가면, 영국을 가면은 오른쪽에 이게 핸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고요. 왜 이 오른쪽에 핸들이 있냐면은 사실은 마차에서 이게 온 겁니다. 마차. 두 사람이 만약에 탄다고 했을 때 이 오른쪽 손을 쓰는 사람이 일단 기준이니까 이 사람이 채찍을 가지고 마차를 때립니다. 때리다 보면은 왼쪽에 사람이 앉아야지 자기가 채찍을 마음대로 들고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차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말이 이래 있으면은 요 마부가 여기 앉습니다. 여기 앉아서 채찍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RHD, 이 상태에서 자동차가 왔기 때문에 RHD가 기본이었는데 이게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LHD로 바뀌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초창기에는 이게 많았습니다. RHD가. 이것도 사실은 패스 디펜던스죠.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영국이라든지 뭐 그 관련된 데는 다 RHD로 쓰고 우리는 LHD, 미국식으로 쓰는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공학에서 사회과학으로
공학이 아니죠. 사실은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에서 수학에서 사회과학으로 용어가 변경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